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 소보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내용 중 리스 식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에서 계약이 리스인지 아니면 계약에 리스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리스를 식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리스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지, 계약의 리스와 비리스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계약상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고객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은 분명히 특정되거나 암묵적으로 특정되면 식별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공급자와 3년간 특정 유형, 품질, 수량의 셔츠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내용은 계약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공장이나 제3자에게서 그 셔츠를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에 분명히 자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장이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이 공장만을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공장은 식별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물리적으로 구분된다면 더 큰 자산의 일부도 식별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 케이블 안에 특정 광 섬유를 특정하여 리스한다면 식별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 케이블 전체 용량의 일부, 예를 들어서 40%를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용량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산의 용량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서 90%나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또 그로 인해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 대체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체권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은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공급자가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경우에 실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이 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해야만 공급자가 대체권을 가진다면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는 계약 약정 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계약 약정 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 사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 판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리스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소유자, 공급자이죠. 항공기 소유자와 2년간 분명히 특정된 항공기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항공기가 언제 어디로 비행할지와 항공기로 어떤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지를 결정합니다. 공급자는 사용기간 2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대체권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대체하는 항공기는 계약상 항공기의 내부 및 외부 규격에 부합해야 하고 공급자가 보유하는 항공기들 중 하나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드는 원가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항공기를 대체하여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합니다. 리스 식별 조건 중 사용을 통제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는지 판단할 때는 고객의 자산 사용권으로 정해진 범위에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 고려합니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고객이 그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산출물의 유형, 생산 시기, 생산 장소, 생산 여부와 생산량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된 경우라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고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거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하였다면 고객이 그 기간에 자산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봅니다. 사용 통제권과 관련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3년 동안 분명히 특정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다른 발전소에 전력을 제공할 수 없고, 계약에서는 사용기간 동안 그 발전소에서 생산할 전력의 양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자는 산업에서 입증된 운용 관행에 따라 매일 그 발전소를 운용하고 유지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분명히 특정된 발전소가 식별되는 자산이고, 고객은 3년 동안 그 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전력의 생산 여부를 결정하거나 생산 시기,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고, 고객에게는 사용기간에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발전소를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사용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사용 방법 및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이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고객은 사용 지시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 통제권을 가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자산이 특정되고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없다면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산은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될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 못하거나 그 대체권 행사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면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있으려면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고 자산의 사용 지시권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고객에게 그 기간의 사용 지시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사용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 운용권을 가지거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했다면 고객에게 그 기간 사용 지시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은 계약의 약정 시점에 수행하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다시 수행합니다.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 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에 포함된 각 리스 요소를 용역 등과 같은 리스가 아닌 요소, 비리스 요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리스 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리스 이용자는 리스 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 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요소에 부해분합니다. 개별 가격은 리스 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 즉 관측 가능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리스 이용자는 관측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개별 가격을 추정합니다. 리스 제공자는 계약 대가를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여 각 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리스 이용자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리스 요소를 리스 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 요소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스 식별 심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준홍 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